갱년기에는 이제 연령 범위가 65세부터 75세 이상으로 굉장히 넓은 연령의 범위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필요량을 결정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어떤 질병들의 이완율이 상당히 높고 경제적인 어떤 제한도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노인들도 있고 정신적 소외감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어떤 식욕이나 식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이런 고령 인구와 함께 이 노인분들의 생활 여건이 뭐 독거 노인도 있으시고 저소득층 노인도 있으시고 고소득층 노인 이런 식으로 좀 계층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노인의 영양 관리도 사실 좀 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맞추는 그런 다양한 변화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이런 노화의 진행 과정에서 영양이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양소 섭취 기준을 좀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영양 상태가 양호하면 영양 불량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출현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영양이 불량하게 되면 신체적 정서적 기능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떤 질환들의 발병을 조금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 불량을 가져오게 되는 뭐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을 극복하고 또 바람직한 생활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도록 계속 돌봐야만이 노인기 동안 최대한 기본적인 영양 상태는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노인들에게 뭐 흔하게 나타나는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암, 골다공증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영양하고 관련된 질병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또 건강한 식생활을 꾸준히 유지를 하시면 이런 질병들의 증상이 나타나는 어떤 이제 시점을 조금 이제 뒤로 미룰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있죠. 이것은 이제 건강한 노인 인구 집단의 영양 필요량에 기초해서 설정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의 어떤 영양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이제 뭐 집단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노인들의 상태를 보시고 가감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에너지를 볼게요. 이 노인기의 에너지 필요량은 사실 성인기에 비해서 조금 감소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근육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기초 대사량이라든지 신체 활동량이 상당히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필요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활동이 첫 번째로 줄어들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섭취량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오는 게 영양 불량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노인의 에너지 섭취 기준은 또 성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남자는 65세 74세가 2000칼로리, 여자는 그 연령대 1600칼로리. 그리고 또 75세 이상이 되면 더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봤죠. 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계산하는 계산식에 적용된 활동 개수는 여기도 저활동적.
저활동적 활동계수를 적용해서 계산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이제 단백질도 이제 그 이용 효율이 성인에 비해서 조금 감소하고요. 체중당 근육의 비율도 감소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 섭취 부족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떨어지고 감소하고 또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상처 회복 같은 것들을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섭취 중에서 사실 단백질 비율이 조금 더 많아야 되는 게 이 노인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만성 질환이 있고 활동이 부족한 노인이 단백질을 불충분하게 섭취할 경우에 근육 감속증이 더 빨리 진행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라든지 충분한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적당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질소 평형을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근육 감소증 같은 걸 조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보시면 노인의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한다고 제시하는 그런 또 데이터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노인도 노인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이런 유럽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노인에 대한 단백질 섭취량이 성인하고 동일한 섭취량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경우 체중당 체중 1kg당 0.825g 하루에. 그래서 이렇게 섭취하면 질소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노인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노인의 경우 남자의 경우 60, 여자의 경우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탄수화물이네요. 탄수화물은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에너지 섭취 비율이 지금 증가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 40대는 61.7%, 그 다음에 50대는 54.1%, 그리고 60대 68.9%, 70대는 73세 이상, 그러니까 70대 이상에서는 73%.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이 높을 경우에 평균 단백질이라든지 지질의 섭취 비율이 오히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균형 있게 섭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30g 1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비율을 보자면 총 에너지 섭취량의 55에서 65%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5%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고요. 당 내응력이 저하되는 노인들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당뇨병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혈중에 그런 중성지방의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 인자들까지 한꺼번에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너무 과하게 에너지 비율을 차지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또 여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데 식이섬유도 이제 제시를 해 놓으셨어요. 씹는 게 힘들다고 해서 채소 과일 같은 거 잘 안 드신다고 하고 또 치아가 상태가 나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 또 소화 능력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래도 과일, 채소 이런 것들 드시면서 저기 식이섬유 섭취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 25g, 여자 20g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식이섬유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질인데요. 적절한 지방의 섭취는 소화기에 대한 부담 덜어주고 지용성 비타민과 필수 지방산의 공급을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질도 적절한 지질도 어떤 적정 섭취 비율이 15에서 최대 30%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기에는 여기 담즙과 리파제 분비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지질의 소화 흡수 조화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방 분해 요소잖아. 지방 소화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 종류별 적절한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표 9-4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인데요. 이제 그 영양 불량이 오면 더불어서 영양 불량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런 비타민 같은 미량 영양소의 부족도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용성 비타민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지용성 비타민 먼저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평균 필요량이 건강한 사람들의 체내 비타민 A풀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비타민 A의 양을 기초로 설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성별이라든지 연령을 그다음에 기준 체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9-5에 노인의 지용성 비타민 섭취 기준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프로비타민 A인 카로티노이드는 또 노화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섭취를 하시게 되면 질병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7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여자 노인의 경우는 체중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A 필요량 역시 조금 감소가 됐지만 오히려 노화로 인해서 영양소를 충분히 드셔도 흡수가 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65세에서 74세 여자 노인하고 섭취 기준이 동일하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비타민 D가 노인기에는 이제 노인기뿐만이 아니라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 게 비타민 D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결핍됐을 때는 골다공증을 초래할 수 있죠. 그리고 노인들이 유제품 섭취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일단은 비타민 D 섭취량도 적고 그러다 보니 칼슘 섭취도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된 피부에서 또 비타민 D 전구체 합성률이라든지 신장에서 활성형 비타민 D로의 전환율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어떤 퇴행성 질환들이 당연히 오기 때문에 또 뭐 피부 또 햇볕 노출이 잘 야외 활동 안 하시면 피부에서부터 비타민 D3 합성 능력이 떨어지면서 활성형 비타민 D 수준도 연령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골다공증이라든지 골절률의 증가가 사실은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인기에는 성인기에 비해서 상당히 충분 섭취량을 크게 증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 이런 비타민 D 대사율이 매우 떨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감소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보충제로 비타민 D를 드시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비타민 D를 과잉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반대로 고칼슘 혈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가량하며 보충제 섭취를 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는 지용성 비타민 섭취 기준이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수용성 비타민인데요. 이제 수용성 같은 경우는 뭐 티아민, 리보플라민, 니아신 여기 9-6에 보시면 노인의 수용성 비타민 권장 섭취량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수용성 비타민이 뭐 일단 리보플라민, 티아민, 니아신 요구량이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서 필요량은 증가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특히 티아민 많이 증가하고요. 젊은 성인과 차이가 없는 게 요구량이 차이가 없는 게 그 중에서 리보플라민이고요.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게 사실 니아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티아민이나 리보플라민, 니아신의 평균 필요량을 여기 설정할 때 성인의 평균 필요량의 에너지 대사를 감안한 또 거기에 체중 비율을 적용해서 이제 설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엽산, 비타민 B12하고 함께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 인자로 인식되고 있는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는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좀 충분하게 섭취해서 노인에게 특히 발생하기 쉬운 이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동물성 식품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씹는 어떤 치아 상태라든지 또 씹는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식품들을 좀 기피하게 되어서 섭취가 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노화로 인해서 이 점막의 수축이라든지 뭐 위염, 이산이 분비되는 게 능력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또 드신다고 해도 흡수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B12도 이 권장 섭취량이 성인하고 동일하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C도 마찬가지로 성인에 비해서 특별히 감소한다는 증거가 없어서 여기도 성인하고 마찬가지 기준으로 성인하고 동일하게 100mg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는 참고하시고요. 이제 무기질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노년기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칼슘이죠, 칼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성인에 비해서 칼슘이 소변으로 손실되는 양이 크게 증가하고 이 이제 흡수율이 감소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또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해서 칼슘이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의 충분한 칼슘 섭취는 사실은 골질량의 손실을 억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65세 이상 남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700mg 이거는 65세 이상 남자. 그 다음에 여자는 800mg. 남자보다 여자가 칼슘 더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칼슘 9번으로 우유, 뭐 유제품 같은 거 섭취하고 이거와 더불어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라든지 유당까지도 이제 공급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근 비타민 D하고 더불어 이렇게 이제 부족하다 하니까 칼슘도 영양제로 많이 드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잉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다른 무기질 섭취를 부족하게 하는 어떤 노인이 칼슘을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는 특히 철, 아연, 마그네슘 그런 것들의 흡수와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칼슘 상한 섭취량을 제시를 했어요. 바로 2000mg이에요. 하루에. 그래서 다른 영양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 드실 수 있는 상한 섭취량도 보시고 보조제를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트륨은 그렇죠. 이제 노인기에 또 문제가 되는 영양소 중에 무기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애 주기를 쭉 보면서 나트륨을 줄이는 거는 이제 처음에 줄이지 못했다면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숙제 같은 그런 영양소예요. 그래서 연령이 올라가면 혈압 증가도 동반이 되는데 이제 이때 미래수가 감소하니까 또 그게 이축돼서 미각이 점차 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짠맛에 대한 역치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노인기에는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는 거에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65세에서 74세 노인에게는 만성질환의 위험 감소를 위한 나트륨 섭취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그게 바로 2100mg이에요. 하루에. 65세에서 74세. 그 다음에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나트륨 섭취 기준이에요. 1700mg 하루에 이렇게 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2013년에서 2017년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통해서 봤더니 나트륨을 만성질환 감소를 이한 섭취 기준 이상으로 섭취한 분들을 찾아봤더니 65세에서 74세가 남자는 82.2%, 그 다음에 섭취 기준 이상으로 드신 분들 여자는 63%, 75세 이상에서는 남자가 79%, 여자는 56.5%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 말은 이제 여자보다 남자가 상당히 더 짜게 드시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노인기에는 이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것만 줄이셔도 그런 질환의 어떤 것들을 조금씩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짜게 드시면 안 되는 게 바로 노인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철인데요.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철의 필요량이 조금 감소한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철의 섭취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소화 흡수 어떤 그런 기능의 감소를 감안하면 노년기에 철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철분 권장 섭취량이 설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9-7에 보시면 노인의 무기질 권장 섭취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인, 마그네슘, 철, 아연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철 근본식품 우리나라 노인이 이런 철 근본식품을 적게 섭취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위산 분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햄철의 흡수율은 감소되지 않으나 비햄철의 흡수율이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에게 철은 조금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아스피린이라든지 항응고제 같은 약물 복용도 흡수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노인마다 조금 철분의 상태가 영양 상태가 각각 다르다.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또 그런 걸 적게 드신 분들은 부족하진 않은 상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에게는 철은 그렇게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노인 식단에 철도 부족하지 않게 항상 구성을 해야 됩니다. 수분은요. 일대 이제 체내 총 수분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수분 필요량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갈증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수분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적어집니다. 그러면 탈수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혼자서 물을 드실 수 없는 그런 노인이나 또 요실금으로 인해서 수분 섭취를 적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수분 섭취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남자 노인은 2100, 여자는 1800으로 충분 섭취량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액체로 섭취하는 비율이 이렇게 각각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